자, 추워가지고 조금 이렇게 휴지도 없고 해가지고 옷소매로 이렇게 콧물을 훔치고 하면 안 되는데, 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흉성에서부터 가두성, 두성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글에 쓰여진 대로 일단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면서 뒤에 좀 제가 종합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히 성대 그리고 후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중간에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현우 씨는 성대가 앞쪽에서 뒤쪽까지 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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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뒷부분까지 지퍼가 잘 채워진 상태로 떨릴 수 있는 그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후두가 막 내지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후두의 위치가 거의 보여요. 거의 성악가처럼 완전히 막 내리는 그건 아니라고 해도 일정 부분 이상을 안 넘어가는,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글의 내용, 그 다음에는 이제 흉성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성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또 커트 코베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약간의 비성에 긁어대는 소리가 좋았다. 얘기는 이제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발성적으로 보면은 스탠다드한 발성이 일단 아니죠. 아니고 또 스크래칭을 많이 넣죠. 어, 어, 제가 이제 너바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하현우가 처음 나왔을 때 하현에 대해서 막 보다가 하현우 쓴 글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던 게, 나하고 이제 어 세대적으로 거의 아주 동년배는 아니지만은, 동년배가 아니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 길, 커트 코베인에 대한 감정, 그리고 특히 김현식에 대한 감정, 그리고 심지어는 그 또 까먹었어, 건스 앤 로지스에 대한 감정. 건스 앤 로지스가 됐건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미국적인 그 팝메탈적인 그런 이게 인기가 많이 있었죠, 세계적으로는. 이제 본조비도 그렇고. 근데 뭐 본조비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지만, 커트 코베인이 그렇게 좋았대요. 뭔가 표현해내는 게. 김현식의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 그 얘기는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어쨌든 약간의 그 비성과, 그러니까는 스탠다드는 아니야. 그리고 이 스크래칭, 스크래칭에 일찍부터 관심이 많았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했던 거야. 심지어는 발성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더라? 그 반찬이 하나 더 있으면 뭐 김치에다가 뭐 고기 반찬이랑 막 이렇게 있으면 좋긴 좋지만은, 발성보다 더 중요한 게 표현이다라고, 그 어린 약간의 나이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발성까지 끝까지 가버렸긴 했지만, 발성이고 그리고 스크래치 뭐 여러 가지 소리로 낼 수 있는 이펙트 전부 다 끝까지 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흉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울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흉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많이 쓰였던 개념이고, 지금도 뭐 이게 쓰이죠. 가슴을 울리는 소리. 근데 일단은 중저음에서 나오는 배음을 기본적으로 뭐 흉성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죠. 중저음 쪽을 낼 때의 성대는 조금 더 성대의 양쪽 그 근육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기음,
기본음을 시작으로 해서 정수배로 쌓이면은 그 울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두텁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줘야죠. 힘을. 원래 두터운 사람, 예전에 그 과학 예능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한 20몇 년 전에. 그때 유명했던 옛날 가수들이죠. 김종서하고 유희열. 저한테는 그렇게 낯선 가수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낯설 수 있죠. 의 성대를 실제로 이제 그 내시경으로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김종성 씨의 성대는 참 얄쌍하고 예쁘게 생기고, 유열 씨, 그 사람들의 표현, 그 예능에서의 표현, 유열 씨의 성대는 참 도톰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톰하고 잘생긴 형태로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림하고 긴 성대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낮은 쪽에 배음이 나오는 거예요. 흉성이라고 보통 하는 거. 근데 거기에다가 아마도 하현우 씨는 정수배 배음이 아닌 다른 배음이 들어간 것까지를 흉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허스키라든지 아니면 조금 인위적인 스크래칭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미 하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얇고 긴 성대는 저음에서 배음이 원래 그러한 사람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어요. 저음은 많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막 쭉 내려갈 수 있는데, 배음의 묵직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허스키하게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근데 그런 시도를 나중에 결국 다 하죠.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그런 게 이제 20살 좀 넘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 전에 엄청 고민을 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지식, 접할 수 있었던 지식, 그리고 나는 성대에 대해 나는 이거를 잘 조절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엄청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뿐 아니라 조절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한때 흉성의 흉성의 맛이라고, 흉성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사람들이 다 바리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0중 8구가 바리톤, 일반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그냥 미성, 김경호, 조성모, 나얼, 이수, 김범수도 그 성종적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음색들은 다 다르죠. 아주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음색은 여성스러운 음색이 더 미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재원 같은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성종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한 성종인 경우에는 내가 근데 지금 갑자기 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그 테너 성종에 해당되는 거,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방향을 놓쳐버렸어. 놓치다가 다시 오겠지. 다시 한번 뒤로 밟아봐 보자. 자, 흉성. 근데 그 하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고음이 나고, 그리고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 글 중에서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싫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그 이유는 개성. 그러니까는 소리의 음역도 넓고, 아마 자기가 원래 타고난 데서 잘 터지는 데선 빵빵 터졌을 거예요. 일찍부터. 그리고 자기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개성이 없는 거야. 난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또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왜 나는 임재범이나 김현식 같은 소리가, 커트 코베인 같은 소리가 안 나오지?
그냥 자연스럽게 아포지오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불렀을 때는 성대가 길고 가는 사람들은 미성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노래를 부를 때 그냥 말할 때는 엄청 깔고 말할 수 있죠. 그 누구지? 이수근하고 낮은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 진짜 딱 그 음정 체크했을 때 엄청난 저음으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진짜 바리톤은 거기에서 공명 에너지가 쾅쾅쾅쾅 울리거든요. 아, 그 얘기 하려다 그랬구나. 그 미성들이 한두 명이 있고 베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현우의 특이점은 이미 베이스의 음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성도와 후두와 성대 음역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이 그 음역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거에 한동안 빠지게 되냐면은 제가 임재범에 한동안 빠졌던 이유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막 고음을 불렀어요. 헬로윈, 스키드로 막 이런 거. 아이, 콧물 나왔나? 콧물 아니네요. 흰수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흰머리도 좀 있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20살 20대 초중반이 되면서 제가 원래부터 저음이 잘 내려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피아노 가지고 다 해봐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현우도 다 피아노 가지고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저음 어디까지 내려가고 고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봐요. 그래서 저도 음역은 넓었기 때문에 내가 세계에서 음역이 제일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이클 스위트라든지 아니면 세바스찬 바하가 4억 초반까지 진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눌러가면서 위로도 눌러보고 아래로도 눌러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저음은 안 되지. 저음은. 근데 저는 저음도 내려가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흉성은 한번 빠져들면은 내가 저음이 분명히 내려가는데 왜 저 효과가 안 나오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문세의 옛사랑이나 아니면은 이문세 씨나 임재범 씨나 거의 바리톤에 가깝긴 하지만 진짜 베이스들은 정말 쿵쿵쿵쿵 거려요. 그리고 극히 드물어요. 실제 베이스는 극히 드물단 말이야. 근데 거기 음역까지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 하현우의 글에 흉성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냐면은 그 저음부에 대한 그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힘이 너무 든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음이 내려가. 신성을 한다. 신해철 노래도 되고 임재범 노래도 돼. 저음이 다 저음 피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 느낌까지 가려면은 뭔가 조작을 해야 돼. 좀 부자연스러운 조작. 특히 정수배가 아닌 배음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정수배는 그나마 다른 걸 가지고 좀 할 수 있는데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타고난 사람도 조금 그래도 타고난 김현식 같은 사람도 막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연구를 했단 말이죠. 제가 같이 음악 들을 때 그 넋두리 얘기했던 기억 나세요? 하현우가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커버곡 중에서 넋두리가 가장 어려웠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20살 때 이미 김현식에 대한 그 애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고스란히.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느냐, 저런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노래로.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소리적인 거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두성과 두성으로 이제 그 얘기가 올라와요. 근데 제가 김나박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좋은 가성이 두성이랑
사촌이에요. 그걸 제가 이탈리아의 그 이제 성악 그런 역사랑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팔세토라고 원래 했단 말이에요. 팔세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고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음이 나올 때 고음을 내는 사람들은 아, 지금 내가 가성을 지금 사실 쓰고 있는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물리적으로 뭐 어떤 증명을 해서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증명을 해서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하현우가 몸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이제 이 성대라든지 후두라든지 이 조절에 의해서 어딘가 울림의 느낌을 갖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듯이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테너들이 내는 음이 팔세토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바로 하현우가 말했던 가두성이라는 거예요. 가두성. 그러면 가성이랑 두성이랑 그 차이가 뭐냐? 가성 그냥 아 이렇게 되는 가성 말고 제대로 가성 가지고 새어나가지 않고 앞부조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현우처럼, 그러면은 가성은 가성인데 좋은 가성인 거야.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흉내를 낸 거라서 나쁜 가성이지만, 하현우처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통 가성하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앞쪽 목젖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담의 뿔, 그쪽 뒤쪽으로 벌어지면은 그걸 벌려가지고 높은 소리를 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효율성 떨어지고 듣기에 안 좋아요. 이런 가성이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성,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성은 성대가 나란히 간 거예요. 길고 나란히, 고음으로 될수록 길고 나란히, 팽팽한 긴장감, 길고 나란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가성,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원래 좀 고음도 낮잖아 현우가, 가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소리가, 공명 에너지가,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면 공명 에너지가 맺히는 그 경험을 몸으로 한 거야. 마치 이탈리아 성악가들이 이게 팔세토이긴 하지만 공명 에너지가 가득 찬 소리이다, 그게 바로 두성이에요. 가성이 바로 두성이란 말이에요. 좋은 가성이 두성이란 말이에요. 공명 에너지까지 들어간 가성이. 근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하현우가 내는 소리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시연을 우습게 했지만은 그 여보세요 같은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강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강하게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던 거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성대 구조적인 차이는 없고, 물리적인 구조적인 차이는 없고, 자, 가성은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보컬 코드가 실제로 붙진 않아요. 나란해요. 하지만 그 나란한 상태에서 살짝씩 점막분이 닿을 듯 말 듯한 거예요. 그래서 성대 접촉률이 낮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묘종의 앞부지오가 가능한 거예요. 아주 묘한 소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점막에서 만약에 이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각각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성대의 요 끝부분에서 그 점막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는 뭐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많이 들으시고 실제로 하시는 부분이겠지만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점막 부분이 상현 부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순간 드디어 두성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하연호는 그러니까는 일단 소리적으로 반가성, 그 다음 뭐라고 그랬지? 비성, 흉성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죠. 타고난 베이스가 아닌 이상 공명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때 물리학 설명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그래도 분명히 비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계와는 좀 다르지. 하얀은 괴물이지. 괴물계에서 비는 게 좀 있는 거지. 그리고 하연호가 만약에 딱 어느 일정한 음영만 가지고 한다면은 진짜 뭐 파바로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진짜 그렇겠지만 하연호는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욕심이 너무 많고 꿈이 너무 많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두성을 연마 중이다. 이걸로 아마 그 제가 말했던 소리에 대한 물리학적인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수들이나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마를 해서 결국은 두성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막 배를 막 어디에 걸쳐가지고 막 힘을 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실제로 온몸을 다 사용하죠. 온몸을 사용을 하지만 소리가 나오는 것은 성대고 성대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느냐. 성대 주위에 붙은 근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잔 근육 하나들은 다른 근육들과 다 협응 관계에 있으니까 진짜로 온몸으로 연마를 한 것이고 특히 압부지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성 굉장히 아름답게 가성을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두성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거울의 그 부분이 아마 그런 식의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점막에서 조금만 유도가 되는 어떠한 길을 찾는다면 유도가 되고 그 다음 배심까지 횡격막까지 잘 제어를 해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후두를 일정 상태를 유지하면 압보지오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성대가 원래 나란하면서 약간의 틈이 있으면서 가성이 나왔던 것이 그 틈이 더 진성에 가까운 내가 진성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성은 결국 가성이란 얘기예요. 모든 두성은 결국 가성이란 얘기예요. 점막으로 유도된 공명에너지라든지 압보지오라든지 그 효과가 있는 가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연호처럼 특이한 그 성대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두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스크래치까지 넣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글에 대한 분석이에요. 소리와 관련된 것만 해서 또 지금 1시간이 됐네. 이거 어떡하지? 1, 2부로 나눠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에 가두성을 연습 중이다. 그 뒤에 뭘 했을지 제가 알거든요. 그 컴 시절을 보면은 뭐를 그 이후에 연습했을지를 제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 물리학적인 추론으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다. 집 앞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